안녕하세요. 수의학 심증 레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전신질환에 따른 안과 증상 및 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 교수님과 박 원장님과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전신질환이 눈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한 내과 질환 진단, 그리고 적절한 치료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임상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오늘 다룰 전신질환에 따른 안과 증상 및 관리 전략은 임상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지만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사례들을 포함합니다. 특히 안구검사 시 슬릭 앰프와 간접 검안법을 이용한 체계적 평가 및 활성과 비활성 병변 구분에 초점을 두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전신 질환과 연관된 안과적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 세부 수치와 종특이성을 고려한 진단, 그리고 보호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론과 실무 사이의 간극을 메꾸는 유익한 토론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전신질환과 안과 검사 및 치료의 기본 개념과 임상적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전신질환에 의해 유발되는 다양한 안과 증상의 표현과 그에 따른 검사 및 치료 전략입니다. 우선 눈의 전체 구조 각막, 수정체, 전완부, 망막, 시신경을 평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환자, 제압과 충분한 조명을 이용한 슬릿 램프 검사는 임상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눈의 결막, 각막, 렌즈, 그리고 망막의 미세한 변화가 전신 질환의 경고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결막의 과도한 홍조나 부종, 각막의 불투명도 및 혈관 침류는 내과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안과 검사 시에는 타페탈 영역의 병변이 활성인지 비활성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활성 병변은 일반적으로 맑은 타페탈 반사가 보이지만 활성 병변은 색 변화, 부종, 혹은 출혈 등의 증거를 동반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로 병변의 색상과 반사도를 세밀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교수님, 이론 검안 절차에서 단계별 접근법이 중요한데 어떤 절차를 추천하시는지요?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체계적인 단계별 검사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입니다. 첫째, 밝은 광원을 이용해 전완부를 평가하고, 둘째, 슬릭앰프나 피노푸프 투과기를 사용해 각막과 수정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직간접 검안법을 통해 망막과 시신경의 세부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개와 고양이 사이의 정특이적인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진료에서는 스트레스나 협조 부족 등으로 인해 검사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의 스치머 티어 테스트 결과는 스트레스에 의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임상적 증상과 치료 반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양이에서 FHV1에 의한 결막염은 상부 호흡기 증상과 함께 시작되다가 재발 시 눈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로 FHV1 감염 시에는 0.5% 시도푸비나 비다라비네, 트리플루리딘에, 이독수리딘에가 같은 국소 약물 요법 외에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팜싱로비 90mg/kg을 하루 2번 투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강아지의 케라트 컨정크티비트 시카의 경우 면역 매개 질환, 내분비 이상, 신경학적 문제, 또는 수술 후의 부작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아침에 심한 눈의 분비물과 각막 궤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인공 눈물과 함께 내과적 원인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각막의 경우 색 변화나 불투명도, 석회 침착 및 혈관 생성 등이 전신 질환의 다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 고칼슘 혈증 등이 이러한 각막 이상과 연관되는데 이는 내과적 평가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임상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렌즈 관련 변화, 예를 들어 당뇨병성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단적 접근이 필요할까요? 당뇨병성 백내장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즉각적인 내과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혈당 조절과 함께 신속한 안과 평가를 진행하여 필요한 경우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는 참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당뇨 환자 중 한 사례에서 급속히 진행된 백내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술을 시행한 결과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판단은 임상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망막과 시신경 평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드는 중년 이상의 소형견에서 발생하며 전자판 검사와 PLR 테스트를 통해 진단합니다. 빨간빛 자극에 대한 반응이 현저히 감소하고 청색빛에는 정상 반응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SARD의 경우 전신 증상 다요, 다식, 체중 증가 등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며 전반적인 내과 검사와 연계된 전자판 검사가 치료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신 고혈압 역시 안가적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망막 출혈, 맥락막 부종, 심한 경우 시신경 부종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적절한 혈압 관리 없이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으로 인한 안질환 환자의 61%가 양한 실명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안화질환과 전이성 종양에 관해서도 챕터에서 언급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화질환에서는 엑소탈목, 제3눈꺼풀 돌출, 그리고 안구 후퇴가 어려워지는 증상이 관찰됩니다. 특히 림프종과 같은 전이성 종양은 아이리스나 초로이드에 침투하여 안구 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에이키어스 유머치 치유, 세포학적 검사가 중요한 진단 도구가 됩니다. 현장에서는 안화종양이 눈뿐만 아니라 전신질환의 징후로 인식되어 내과적 치료와 병행한 국소 치료가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논의한 전신 질환에 따른 안과 증상은 진단과 치료 모두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각 부위별 면밀한 검진과 병변의 활성 여부 평가. 둘째, 내가 질환의 동반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약물 선택과 용량 결정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임상 현장에서 유모도 큰 힘이 되는데요. 교수님이나 원장님께서 이런 사례와 관련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한번 환자 보호자께서 안구 검사를 받는 동안 빛이 너무 강해요라고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신 적이 기억납니다. 그 상황은 진지했지만 동시에 웃음을 자아냈고 결국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검사와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때때로 무거운 임상 상황 속에서도 잠깐의 유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그럼 최신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임상 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근 연구에서는 전신 질환과 안과 증상 간의 연관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비침습적 검사 기법 예를 들어 PLR 테스트와 같은 을 통해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향후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에서는 최신 연구 결과를 신속히 반영하여 환자 상태에 맞춘 진단과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와의 소통, 비용 효율적인 검사 및 단계별 치료 접근법이 그러한 노력의 핵심입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로 각 환자의 전신 상태와 안과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전략이 최종 환자 결과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신질환에 따른 안과 증상 및 관리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풍부한 정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전신 질환이 눈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체계적인 안과 검사 방법, 활성과 비활성 병변 구분, 그리고 종특이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료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상 통찰은 각 단계를 평가와 신속한 치료 결정이 환자의 예후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로는 적절한 검사 장비 선택, 초기 진단 및 빠른 개입, 그리고 보호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통해 우리는 전신 질환과 연관된 안과 증상의 효과적 관리로 임상 결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교수님, 박 원장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전신 질환과 연관된 또 다른 안과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